안녕하세요. 훈이한삼 이원석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부동산을 동산으로 만드는 5가지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별다른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집 한 채만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집은 이제 단순한 거주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생활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동산화하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집을 활용하여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둘째, 주택을 아주 팔고 전세로 사는 방법. 셋째, 지금 사는 동네에서 집의 규모를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 방법. 넷째, 살던 동네를 떠나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 다섯째, 아파트에서 싼 빌라나 단독으로 변경하여 이사를 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비를 줄여서 부족한 노후자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많은 은퇴자의 현실입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 중인 금융상품으로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이 중단될 염려가 없습니다. 작년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7만 명이 넘고 이용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 9,700만 원이고 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가 80%입니다.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83%이고 이들이 수령한 연금은 월 평균 101만원 수준입니다. 그럼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주택연금의 장점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으며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안정적이고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별세한 경우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정성과 신뢰가 확보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며 연금 수령 혜택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나오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세제 감면 혜택으로는 저당권 설정 시에 등록세 면제, 교육세 면제, 농어철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면제의 세제 혜택이 있으며 이용 시에는 대출이자 비용 소득공제, 시산세 25% 감면이 됩니다. 어떤 제도라도 장점이 있는 제도는 단점이 함께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주택연금 시 꼭 장점과 단점 모두를 아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주택연금은 처음 가입 시 평가한 감정가에 결정된 월 급여가 연금 해지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집값이 오른다 해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증료가 따라옵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 호재와 여러 이유로 집값 상승이 크게 기대되는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보단 주택에 월세를 주시고 받은 보증금으로 조금은 작은 집이나 빌라로 이사를 가신 후 해당 월세의 차액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매나 임대가 잘 안되고 발전성이 없는 시골 외곽의 지방 노후주택은 주택연금이 유리합니다. 현명한 주택연금 가입으로 노후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매도는 집에 대한 소유 욕구를 완전히 접고 집을 매도한 후 전세로 살고
여기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구주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3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7,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억 1,300만 원은 주택 등 실물자산입니다. 부부 기준 은퇴 후 최소생활비가 약 20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금융자산 7,200만 원은 3년 조금 지나면 모두 소진되어 버립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억 원 정도의 집을 처분한다 해도 모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집을 처분했으니 전세 등의 방법으로 다른 거처를 장만해야 합니다. 전세값을 2억 정도 잡으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 중 1억 원은 노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억 원 역시 기량인 노후를 생각하면 결코 넉넉한 자금은 아니지만 재테크를 잘 활용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동네에서 집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집에 대한 소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동안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서 모두 분가하고 부부만 집에 덩거리 남은 상태에서 집은 더 이상 클 이유가 없으므로 조그만 집으로 이사한 후 거기서 발생한 차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대부분은 늙어서도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집을 팔고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동네를 떠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현재 집보다 더 싼 집을 구하는 길은 결국 보다 작은 집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평수를 줄일 경우 가산노동이 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 수도권에서 다른 싼 지역으로 이사하는 방법입니다. 집에 대한 소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동네를 떠나 집값이 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방법으로 특히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축소보다 조금 더 과감한 방법으로 더 많은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이 종류를 아파트에서 싼 빌라나 다가구로 변경하여 이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서울 중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억 원 선인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빌라나 다가구의 가격이 3억 원 선이므로 약 7억 원 정도의 많은 노후 여유자금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비를 줄여서 노후준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연금형 투자 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형 투자 상품이란 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일시에 목돈을 넣으면 그 다음 달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상품의 경우 은퇴 전 장기간 적립한 이후 노예연금을 받지만 연금형 상품의 경우에는 적립기간 없이 목돈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하게 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월지급식 펀드가 대표적인 예인데 주로 해외에 투자되는 상품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금리가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목돈을 넣으면 그 다음 달부터 즉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사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1억 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월 30만원대의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금 등에 돈을 넣어 월금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금 금리를 고려할 경우 1억 원 예금 시 월 평균 이자는 10만원에 불과해
이자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쓸 경우 언젠가는 노후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게 되므로 또 다른 노후 준비 수단이 있지 않는 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수익형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은 5% 안팎에 이릅니다. 따라서 1억 원짜리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달 평균 4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 수익성 부동산은 높은 수익률이나 시세 차익보다는 매달 안전하게 월세가 보장되는 현금 흐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수익성 부동산은 수요 기반이 튼튼해서 입지만 잘 선택하면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어서 노후 준비용으로 적합한 투자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이 없고 장기적이고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기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투자 기피 부동산으로 토지와 재개발 뉴타운 투자입니다. 먼저 토지는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 시기였던 7, 80년도의 고도성장기에 성행했던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는 황금성이 떨어지고 개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고 현금 흐름이 우선이어야 하는 노후준비 수익성 부동산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다음에 요즘 성행하는 재개발과 뉴타운 투자도 사업 진행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현금 흐름이 미약합니다. 그래도 재개발과 뉴타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개발 초기보다는 개발 완료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 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요한삶 이원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